시작을 하겠습니다. 너무 그 1시간 동안 주저리 재미없는 것만 해서 이게 그 이제 두 시간을 발표를 하는데 그 1시간씩은 좀 다른 주제로 해서 발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뭐 좀 어렵지 않은 이 퍼퓨전 이제 크라이시스 뭐 매뉴얼에 관련돼서 쭉 한 번씩 여기 여기 참석하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이거를 여러 번 했었었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산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저희가 그리고 뭐 계속 이제 너무 기초들을 안 해서 학회에서도 좀 봄학회 때 이럴 때는 뭐 회장님하고도 좀 뭐 이야기를 했던 거기도 하고 한데, 이 기초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그 그냥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제 생각도 들고, 이래서 뭐 어떤 기초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가서 그 위에 선생님들이 시키는 거 하고, 뭐 셋업하고, 뭐 셋업을 하는 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기초적인 이론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될 거라고 하지만, 이게 학회에 대해서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걸 잘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기초적인 것들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좀 생각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뭐 이해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것들, 이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심장 수술에서는 이 CPB가 당연히 필요하죠. 아까 전 시간에 했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만 그 최소화하려고 여러 가지 기계도 발전을 하고 장비도 소모품도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게 아무리 많아진다 하더라도 이 CPB를 제외하고는 심장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목적이 있겠죠. 심장 수술을 하는 목적이. 그러니까 심장 수술은 첫 번째로는 심장과 폐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번째처럼 이 산소를 공급을 해주고 이거 CO2를 제거를 해서 이 조직에 적정한 그 메타볼리즘이 유지할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하는 거죠. 딜리버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두 번째로 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이게 어떻게 보면 심장 수술을 하는 목적이기도 한데, 크게 두 가지인 텐데. 일단 수술 시야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수술 시야 확보가 되지 않으면, 물론 이제 캐비지라던가 이런 것들은 심장 그 자체를 열고 들어가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뭐 CPB를 하지 않아도 시야 확보가 됩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심장에 그 로딩되어 있는 혈액을 디컴프레션 시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어려운 시술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수술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첫 번째로는 이 결국에 모든 혈액은 RA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 RA에서 혈액을 이제 그 체외순환으로 빼서 이 RA를 거쳐서 이 RB로 넘어가는 혈액을 모두 다 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심장을 MT 비팅 시키는 거잖아요. 심장이 가장 편안한 상태가 MT 비팅 상태입니다. 에크모 상태도 MT 비팅 상태를 만들어줘야지 환자 회복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MT 비팅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열었을 때 혈액으로 시야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하는 목적이 가장 크고, 이게 중요한 거는 수술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뭘까요? 그 MT 비팅을 시키려면 결국에 우리가 관류 있잖아요, 관류. 관류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탈혈을 시켜야 됩니다, 일단. 관류를 하려면. 그냥 줄 수만은 없잖아요. 인체가 한없이 뭐 볼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는 결국에는 이제 이 관류지만 이제 혈액을 이제 혈관을 넣어주는 거죠. 관류를 하는 거죠. 이게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탈혈을 시켜서 다시 혈관을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관류가 먼저냐, 탈혈이 먼저냐, 드레이니지가 먼저냐는 거예요. 이 어떤 폐쇄로 있잖아요. 이게 거의 폐쇄로거든요. 계속 그 안에서만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드레인 자체가, 이 인체에서는 드레인 자체가 잘 원활히 되지 않으면 그 조직의 관리를 잘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혈액 안에서만 도는 게 아니고 중간에 분리가 되죠. 리저버라는 이 특수한 이거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여기는 공기로 되어 있죠. 이게 다시 돼서 환자한테 들어가게 되는 건데 드레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물을 계속 넣어서 관리해 줄 수 있겠죠. 모든 그 CPV 회로든 어떤 익스트라 코포리얼 그 서킷에서 순환은 관리가 되지 않으면, 타결이 되지 않으면 이 퍼퓨전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수술 시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드레인입니다. 드레인. 내가 5천을 준다 그러면 5천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나머지 예를 들어 5천을 주고 있는데 5천 밀리리터의 관료를 해주고 있는데 분당 이게 만약에 3천밖에 안 나와요. 그럼 천은 어디로 가느냐? 이게 다 이제 다 이대마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술 내내 이제 환자는 점점점 안 좋아지겠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조건 타결은 이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타결인데 에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크모도 에크모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장을 레스팅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 쉬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심장에 볼륨이 로딩이 자꾸 생겨요. 드레인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러면 그만큼을 심장이 박출을 해줘야 되는데, 뭐 EF가 뭐 한 10%밖에 안 되는 환자가 아주 조그만 양의 그 혈액이 LV에 로딩이 되어도 박출을 잘 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타결은 충분하게 시켜줘야 된다. 당연히 이제 CPV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이제 가스 익스체는 당연히 이건 뭐 무엇보다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타율이 안 되면 얘도 안 돼요. 뭐 펌프전이 잘 안 되는데 관류량에 따라 DO2가 가게 되는 건데 관류량이 안 되면 당연히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겠죠. CO2 제거도 잘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관류량입니다. 관류량인데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기준이 잘 돼야 타율입니다. 타율.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CPV를 운영을 하는데 리저버가 있고 펌프로 해서 가는데 드레인이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는 게 제일 뭐죠? 드레인이 안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리저버 레벨이 점점 줄어요. 플로우를 5천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떻게 합니까? 플로우를 줄이죠. 플로우를 줄이면 나가는 양이 적기 때문에 드레인이 좀 더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렇게 되면? 그냥 5리터를 줘야 돼요, 분당. 근데 이제 4리터밖에 안 줘요, 분당. 그러면 조직의 관리량 자체가 줄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이제 O2가 공급이 잘 안 되고, 이 O2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조직에서 이제 혐기성 대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펌프의 플로우가 낮거나 만약에 뭐 바소플레직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잖아요. O2가 낮거나 이러면서 락틱 엑시노시스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려고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드레인은 또 왜 안 될까요? 또 있겠죠. 뭐 어떤 문제가 또 생기겠죠. 뭐 SBC 연결 바이카발로 IBC, SBC, IBC에서 바이카발로 하든 아니면 뭐 RA에 하나만 넣던 싱글로 하던 문제는 뭐죠? 캐놀라의 사이즈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포지션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더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카디악 인덱스 2.4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드레인이 안 되면 이런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왜 드레인이 중요한지를 알 거고, 보통 서전하고 가장 좀 합의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죠. 특히 소아에선 더 그런데, 이 캐놀라를 막 무조건 장어달라고 그럽니다. 서울에서도 그래요. 이상하게 캐놀레이션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간혹 계신데, 이, 그러면 자꾸 작은 거 달라고 하거든요. 작은 거를 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캐놀라는 무조건 그 환자의 그 카디악 아웃풋, 퍼프션 플로우에 맞는, 만약에 5리터를 해야 된다 그러면
SBC, IBC로 간다 그러면 이게 3분의 1, 3분의 2로 나눠서 줘야 되는 거고요. RA를 하나 단다라면 5리터를 줄 수 있는 캐놀라 자체를 넣어줘야 돼요. 만약에 정말 안 된다. 그럼 4리터 정도 된다. 뭐 캐놀라 사이즈가 이 5리터에서 4리터밖에 줄 수가 없다. 뭐 콜레테럴 플로우가 많아서 뭐 그런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죠. 뭐 줘야죠. 주고 얘를 1리터 늘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5리터를 줘야 된다고 우리가 이게 지금 2.4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백큐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안 된다. 우리가 보통 24에서 25% 유지하잖아요. 헤마토크리스. 결국에 조직의 DO2를 증가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홀로를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헤마토크리스를 올려야죠. 이렇게 해야죠. 또 뭐가 있죠? 체온을 낮춰야죠. 근데 문제는 이건 또 있어요. 체온을 낮추면 올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릴 때 떨어졌다가 다시 올릴 때 그 올리는 과정에서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이때는 또 어떻게 하겠냐.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그 조직에 충분한 산소를 줘야 되는 거라고 하면 이거에 맞게 캐놀라 선택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 헤마토크리스를 더 늘리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뭐 당연히 근데 너무 많이 올리면 또 뭐가 문제되죠? 혈관이 아니잖아요. 인공회로잖아요. 그럼 이제 그 혈액 손상이 더 심해지겠죠.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은 왜 이 탈혈이 안 되면 그런 이게 순차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가끔 여기 저희 같이 이 컨퍼런스 선생님한테는 항상 궁금했던 게 서전들이 항상 질문을 합니다. 드레인 잘 돼? 전화 수도 없이 들어봤는데 그 잘 몰랐어요 저는. 그냥 말씀드렸지만 리저버가 많으면 드레인이 잘 된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환자가 이대마가 심해서 볼륨이 많은 사람들이 펌프 운영을 하게 되면 볼륨이 다 빠져나와요. 뭐 아까 말 캐놀레이션의 위치도 좋고 사이즈도 괜찮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그 이대마로 적용하는 것들이 그게 안 빠져나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리저버 레벨이 적다 그래서 이게 드레인이 안 된다고 또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죠. 뭐 CBP를 보든 A라인에 그 펌프를 운영을 했을 때 A라인에 뭐 AR이 있는 사람 환자 빼고 A라인에 웨이브가 나온다던가 뭐 이런 경우들 다 보고서 이제 드레인이 안 된다를 판단을 해야 되지만 그 환자의 전체 체액량을 판단을 해서 정맥에 얼만큼의 드레인이 될 거냐는 거를 판단을 또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 드레인이 잘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리저버의 레벨만 가지고는 드레인이 잘 된다 안 된다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드레인이 잘 돼요. 예를 들어 잘 되고 있어요. 진짜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드레인이 잘 되면 아까 여기 했지만 수술 시야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와요. 이유가 있죠 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컬레테럴 플로가 많이 확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폐가 안 좋아서 뭐 아지고스라 베인이라 이게 확장이 되면서 이게 다 어디로 오죠? LA 거쳐서 LB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 더베이시안 베인이라고 그 베인이 확장이 돼 있거나 그 다음에 그 컬레테럴 플로 마프크 같은 이런 대형 그런 메이저 그 컬레테럴 플로들이 생긴 거예요. 드레인은 되게 잘 되고 있어요. 뭐 홀쭉해요. 심장도. 하지만 시야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인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벤트가 많이 나온다. 원인이 뭐죠? 벤트가 펌프를 CPB를 온 했는데 벤트가 많이 나와요. 원인이 뭐예요? 첫 번째. 아까 드레인.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태생 자체가 그 컬레테럴 플로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소아에서 특히나 많죠. 뭐 성인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예요? 시약호가 안 되는 거. 뭐 이거예요, 결국에. 근데 결국에 벤트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드레인이 안 되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컬레테럴 플로우가 생겼거나
그러면 이거 확인하는 방법도 있죠. 맨날 얘기해 줬잖아요. 탈열이 중요하다고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드레인 하면 일시로 확 줄여봐요. 플로우를 한 10%까지 쭉. 그럼 드레인이 많이 되겠죠. 그럼 드레인이 많이 되면, 잘 되면, 드레인이 잘 되고 있는데, 벤트가 적어졌어요. 플로우가, 양이. 그러면 그거는 드레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캐놀라가 잘못됐든 뭐가 됐든. 근데 드레인을 쭉 시켰는데, 그래도 컬레터럴 플로우가, 아니, 벤트의 양이 똑같아요. 그건 컬레터럴 플로우가 많은 거예요. 피지올로직 션트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생리적으로. 5% 미만입니다. 하에서. 근데 이게 만약에 드레인이 안 돼요. 몇 프로까지 늘어날까요? 이게 30%까지 늘어나요. 드레인이 안 되면. 5% 생각을 해봐요. 드레인이 잘 되고 있어요. 우리 벤트 얼마 정도 하죠? 일반적으로? 뭐 300에서 뭐 한 500 정도 될 거예요, 보통. 근데 이게 다 꽉 차서 나오는 게 아니고, 공기랑 섞여서 나오잖아요. 이거는 생리적인 콜레테럴 플로우예요. 이걸 뭘로 알 수 있냐면, ACC 온 하죠? 그러면 심장과 폐에 혈류가 없어요. 근데도 나오잖아요. 이게 콜레테럴 플로우가 생리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드레인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30%까지 올라옵니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막 1000cc 뽑아도 계속 막 꽉 차가지고 계속 나오는 이런 증가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드레인이 잘 되냐 안 되느냐가 그 환자의 그 컨디션 자체를, 수술 이후의 컨디션 자체를 좋게 만들 수 있느냐 아니냐의 가장 큰 그 주요 원인입니다. 그 드레인은 무조건 잘 해야 되고, 하지만 드레인을 줄이겠다고 이 퍼fusion 플로우 자체를 낮춰서 드레인을 줄이는 거는, 이거는 더 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올간 퍼퓨전을 해줘야 되죠. 우리가 카디품을 해주는 거는 결국엔 관류량을 유지를 해서, 결국에 이, 뭘 해줘야 되는 거죠? 히모글로빈을 통해서 이제 O2를 조직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상성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수술 동안. 당연히 이제 수술은 출혈이 이제 동반될 수밖에 없고, 얘를 다 그냥 밖으로 월석을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피를 막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재회수를 해서 다 들어오게 만들죠. 이걸 다 서커로 월석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만한 혈액도 감당이 안 되고. 그리고 이종 혈액을, 그 동종 혈액을 그 받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제 있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병도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 페이퍼에 보면 그 올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수혈을 많이 하는 가수. 아, 물론 이 수술이 오래 돌리니까 환자 상태 안 좋은 사람들은 오래 돌려야 되잖아요. 당연히 혈액도 많이 들어가고. 그럼 당연히 오래 있겠죠. ICU 스테이 기간이 당연히 오래 있겠죠. 결국에는 이 퍼프션리스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서전입니다. 서전이 얼만큼 수술을 빨리 끝내주느냐가, 그 환자가 얼만큼 더 그 회복을 빨리 하느냐의 가장 큰 관건은 그건 것 같고, 쇄혈순환사도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부종이 심한 환자들은 수술이 끝나면 부종이 많이 정상적인 체액량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더 막 펌프 자체가 어떤 부종 자체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지금 상황인데, 그거를 더 조장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뭐 지식의 부족일 수도 있고, 경험의 부족일 수도 있고, 뭐 자기 스스로의 뭐 노력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갔는데 환자가 부어있다. 펌프를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 서전이 뭐 볼륨을 거기서 막 밀어 넣어줬겠어요? 다 펌프 잘못이지. 이 펌프의 역량입니다. 결국에 그런 것들은. 그래서 자꾸 중요하다 강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온도 조절을 해야 되죠. 그 체온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체온을 조절하는 이유는 뭐 당연히 이제 조직의 산소 소모량을 줄여서 펌프 플로우를 낮출 수 있죠. 펌프 플로우를 낮출 수 있다는 건 뭐죠?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갑니다. 시야 확보가 더 용이해진다.
DHCA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수술하기 어려운 부위를 완전히 플로우를 없애버려서 시야 확보를 해서 수술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파셜 바이패스 왜 합니까? 그, 디센딩 어울타 이런 거 수술할 때. 그냥도 잡아서 하기도 해요. 근데 안 좋죠. 그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이렇게 가요. 생각을 해봐요. 체온을 왜 낮추고, 왜 이러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얘도 당연히 줄고, 체온을 낮추면. 결국엔 시야 확보가 가장 큰 거고요. 이 두 개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꼬리 잡기를 해보면 그 이유가 이제 조금씩 나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 공기 중에 산소는 21%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CPB 중에 FiO2를 조절을 하잖아요. 21%에서 100%까지 조절하죠. 상황에 따라 50% 이렇게 조절을 하긴 하지만. 가스 블렌더 보면은 0이 아니에요. 21로 돼 있어요.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21%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크모나 베노 아트리알과 베노의 위닝 방법이 다른 거 알아요? 얘는 어떻게 하죠? 심장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요. 정상적으로 올라왔어요. 이제 위닝이 가능해요. 어떻게 위닝을 해? 플로우 줄이죠. 플로우 줄이면 자기가 로딩이 되면서 박출한단 말이에요. 근데 심장은 괜찮아요. 근데 베노 같은 건 폐가 안 좋은 거죠. 얘는 어떻게 위닝하죠? 얘는 플로우를 줄이면 절대 안 돼요. 베노는 정맥에 캐놀라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베노의 를 하는데 플로우를 줄여버리면 정맥 순환이 안 돼요. 못 올려요, 얘가. 왜냐면 막 크크크 막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플로우는 정상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가스 플로우를 줄이는 거, 아니, FiO2를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빼보든가, 아예 그냥 이 공기 중에 있는 FiO2로 그 환자가 세츄레이션 유지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거 저번에 왔더니 되게 황당해가지고 베노 하고 있는데 플로우를 줄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위닝하고 있다요. 그래서 왜 베노인데 왜 플로우를 줄이면서 위닝을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이런 식의 자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진짜 한마디 쌍욕을 한 번 했는데 모르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잘 모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랑 다릅니다. 좀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다 보면 이게 좀 얘는 당연히 21%인 거는 그 히모글로빈이 정상인 상태에서는 산소의 21%만으로 가져도 99%의 세출신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CPB 같은 경우는 왜 이 네이티브 렁하고 이 옥시에이터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뒤에 보여줄 텐데. 근데 얘는 보면 21%로 펌프 절대 못 돌립니다. 그 옥시에이터가 아무리 보통 한 2.5km 되잖아요. 되는데 21%로는 못 해요. 그 세츄레이션을 그 조직에 산소를 공급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죠? 보통 50% 정도는 주고 하잖아요. 40%도 줄 때도 있고 체온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히모다일루션 이게 첫 번째 원인은 히모다일루션은 이건 피할 수가 없죠. CPB에서. 히모글로빈이 낮죠. 45%에서 보통 한 25%로 하니까요. 얘는 근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45%로 돌리면 외부 인공회로이기 때문에 혈액 손상이 심해집니다. 점도도 올라가게 되고 점도가 올라가면서 그 미세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더 DO2가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모다일루션의 장점이에요, 그게. 얘를 낮춰서 일단 혈액 손상을 줄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뭐예요? 다일루션에 대해서 점도가 떨어졌잖아요. 페리페럴 퍼퓨전이 미세순환이 좋아져요.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미세순환이 확연하게 좋아집니다. 몇 퍼센트까지 올라갈까요? 이게 200%까지 올라가요. 이 순환 자체가. 히모다일루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환자가 산소 공급이 더 많이 잘 되는 거죠. 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CPB의 옥시네이터와 일반적인 우리의 폐에서는 이 21%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반 CPB 가지고는. 그 차이도 있습니다. 원인도 있고.
우리가 보면 옥시네이터 같은 경우는 이 정도거든요. 가장 커봐야 4.5 정도 됩니다. 뭐 이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쓰진 않고 또 에크모나 아니면 몸무게가 막 엄청나게 큰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 진짜 근육질인데 막 2m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워낙 운동 많이 하니까 근육들이 막 근육이 많다는 거는 혈류량이 많다는 소리고, 그럼 드레인 자체가 리저버 하나로 안 돼요. 그래서 걔네 리저버 두 개씩 쓰고 막 이래요. 옥시네이터도 당연히 플로우량이 많으니까 옥시네이터도 더 큰 걸 써야 되겠죠. 2.5 가지고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2.5 정도 씁니다. 일반적인 거는. 근데 이 네이티브런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됩니다. 뭐 남녀가 좀 다르긴 한데 확연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21%라 하더라도 이게 100%의 이 세츄레이션이 나오게 되는 거고, 옥시네이터 같은 경우는 얘보다도 훨씬 적기 때문에 100%는 안 되고 50% 이상 보통 이렇게 주게 됩니다. 정상적인 온도에서는 보통 60%도 줘야 되고, 뭐 안 되면 100%까지 줘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생리적인 원인인데, 이게 여기 보면 이게 알비올라의 이 스페이스고 여기가 이게 모세혈관이잖아요. 얘 거리가 디스턴스가 있어요. 옥시네이터하고 그 디스턴스가 달라요. 생리적인 거하고. 이게 멀면 멀수록 어떻게 되죠? 더 교환이 어렵죠. 근데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1에서 한 2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10배, 15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옥시네이터와 이 생리적인 거에서도 차이가 있고 이거에도 차이가 있고. 근데 얘는 21%인데 얘가 더 넓죠. 넓으니까 얘를 가지고도, 근데 얘는 좁지만 50%도 가능하잖아요. 물론 체온을 떨어뜨리긴 하지만. 예,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턴스가 이 블러드와 그 할로 파이버의 사이의 그 거리가 더 얘가 멀기 때문에 교환 자체도 더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폐부종 있는 환자들 에크모 돌릴 때 어떻죠? 에파이오트를 얼마나 주죠? 100% 줘도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폐부종이라는 게 이렇게 알비올라 여기는 다 스페이스가 공기만 있어야죠, 공기. 근데 이 폐부종이 생기면 펌프 이후에도 풀만 이데마가 생기거든요. 펌프를 잘 못 돌리거나 이러면. 물론 이제 ACC가 되어 있기 때문에 풀모나리에 플로가 없죠. 그러면서 얘가 다시 ACC 어플을 하면 심장 수술 과정에서 이스케믹 리퍼퓨전 인저리가 가장 많이 생기는 게 폐하고 심장이에요. 왜냐하면 플로가 없다가 리퍼퓨전 인저리가 뭐예요? 다시 혈액이 가면서 생기는 인저리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폐부종이 생겨서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O2가 들어가고 이 CO2가 나가야 되는데 확산에 의해서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폐부종이 생기면 이 물이잖아요. 물로 차 있는 거잖아요. 안 녹아요. 못 녹아요. 얘가 잘 못 가요. 그래서 교환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폐부종이 생기면. 이게 이렇게 물이 차기 때문에 막 가래도 올라오고. 예, 이제 그런 생리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얘 같은 게 폐부종이 생기면 뭐 엑소에서 생기겠죠. 레스피레이터리 엑소에서 생기겠죠. 호흡 자체가 잘 안 되니까. 알칼로시는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산소가 얘는 공급이 잘 안 되는 거니까. 이 락테미아가 결국에는 O2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은. O2가 공급이 안 되는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 관류량. 이걸 다른 말로 카디악 아웃풋. 하나는 O2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이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는 혈관이 어디가 막혀 있거나 뭐 이런 부종 상태이거나 이런 것들이겠죠. 결국에는. 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생리적으로 해서 이게 더 많은 O2를 줘야 되고 이제 그리고 부종이 생기면 이게 생리적으로도 저희 하나 더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부종이라는 거는 혈관에도 생겨요. 그죠? 혈관 벽이 약해져요. 부종이 모든 장기에 다 생기는 거니까.
그 막 푸석푸석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돌리면 이렇게 이게 환자가 이렇게 객혈한다고 그래요. 피 이렇게 석션할 때 피 나오는 거 부종 많으면은 이게 피에서 피 많이 올라오거든요. 물론 이제 뭐 튜브 넣다가 상처가 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얘가 이제 그 벤틸레이터 하다가도 그 압력 때문에 얘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피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석션이 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자꾸 나오는 게. 그 부종 자체가 결국에는 그 모든 그 장기의 기능 자체를 떨어뜨리는 거고 그 막 그 혈관을 보면 이렇게 막 뭐 해야 되나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막 그게 탄력 있고 근데 부종 있는 거 자체는 푸석푸석해지고 흐물흐물해지고 그렇게 서전들 그 꼬맬 때 보면은 부종 심하면 혈관이 막 다 찢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거니. 다 모든 장기가 다 이렇게 수분이 많아지는 겁니다. 간질해. 그걸 부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펌프 이 락테미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관류량이 중요하죠. 관류량을 얼만큼 가느냐. 카디악 아웃풋. 이거는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고 CPB에서는 어떻게 조절이 되죠? 카디악 아웃풋은? 관류량이죠, 뭐 그냥. 우리가 센트리퓨갈 같은 경우는 뭐예요? RPM. 롤러 펌프 같은 경우는 회전수에다가 여기다 뭘 해야 돼요? 튜브 사이즈, 튜빙 사이즈. 얘가 4분의 1이냐, 8분의 3이냐, 2분의 1이냐에 따라 100바퀴 돌 때 다르죠, 관류량이.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데 심장 안에 1회 박출량이 얼마냐. 그다음에 1회 박출량은 거의 정해져 있죠. 근데 이제 그 하트레이트를 가지고 많이 조절을 하죠. 카디악 아웃풋을 늘리기 위해서. 심폐기는 센티피면 RPM을 상승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롤러 같은 경우는 튜브의 사이즈를 바꿔서 RPM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래서 옥시젠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DO2의 양은 이게 보통 GDP 개념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 볼다릭 코피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최소 270 DO2I 이게 인덱스잖아요. DO2I가 돼야 돼요. 이게 만약에 그 SBO2는 70% 이상이 돼야 되고 이게 이렇게 돼야지 이 GDP의 개념은 뭐 김영수 선생님이 예전에 발표를 잘 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신장이 이제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예민한 장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줘야지 신장이 가장 산소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장기라서 이렇게 이상 줘야지 신장에서의 그런 기능 자체가 떨어지지 않는다. 1년에 우리가 수술을 얼마나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한 400만 건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 통계가 잘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통계가 잡힌 것만 한 400만 건 정도 한대요. 이 중에 AKI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심장 수술하는 데에서 10%? 또 30%? 좀 더 써봐요. 40%, 40%. 심장 수술했는 400만 건 중에 AKI가 발생할 그 확률이 40%래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 AKA가 발생을 하면 뭐 CRF는 뭐 차치하더라도 이 환자가 당연히 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결국에는 확인을 해봤더니 신장에 이제 산소가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잘. 그래서 이거 당연히 CPB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뭐죠? 히모다일로 때문에 히모글로빈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 GDP의 개념은 히모글로빈이 높을수록 뭐가 낮아지겠죠? 히모글로빈이 낮을수록 그죠? 관류량을 조절을 해줘야 돼요. 히모글로빈은 뭐 피를 더 주면 되죠. 근데 24%인데 18%가 차이 얘를 DO2를 270을 유지하려면 뭐가 변해야 돼요? 피를 안 준다고 했을 때 관류량밖에 없습니다. 관류량을 충분하게 유지를 해주는 그 단계가 이제 DO2I거든요. 우리 DO2를 결정하는 인자가 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디악 아웃풋이겠죠, 결국에는. 펌프 플로우예요. 옥시젠 딜리버리에 대한 거. 히모글로빈이 이게 1, 이게 1g당
1.34cc를 가지고요. 그 히모글로빈 1g당. 얘는 뭘까요? 얘는 PaO2는 산소 분압이죠. 이거는 산소 분압 어디서 나오죠? 히모글로빈은 분압으로 얘기 안 하죠. 뭘로 얘기하죠? 퍼센트. 이미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공기와는 아무런 분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PaO2는 미리미리 먹히는 분압이란 말이에요. 얘는 0.03밖에 안 돼요. 얘는 1.34인데 히모글로빈은. 얘는 왜 그러죠? 얘는 혈장이 공기와 잘 결합을 못해요.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0.03밖에 못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따지고 5%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4를 보죠. 카디악 인덱스. 이 80g은 우리가 심폐기 돌리면 보통 우리 얼마 정도에 유지하죠? 8g. 한 24%. 그래서 80 정도 되는 거고, 이걸 쭉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63이 나와요, 디오투가. 근데 이거 이상을 유지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카디악 디오2 I가 250 미만이고 SBO2가 70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AKI 발생 확률이 이제 증가를 하는 겁니다. 이 환자가 정상적인 이미 AKI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면 몰라도 괜찮았던 사람이 AKI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40%예요, 그게. 그러니까 되게 많은 찬스로 지금 이게 키드니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키드니가 안 좋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 생기죠. 일단 부종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수술했는데 피도 잘 안 굳겠고, 그러면 당연히 또 피가 안 굳으니까 출혈이 많으니까 또 수혈을 해야 되고, 이게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해순환 과정에서 히모글로빈에 따른 이 펌플로우를 적정하게 주자. 이런 거죠. 히모글로빈이 너무 낮으면 당연히 수혈을 해야 되겠죠. 적정한 이제 PaO2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이펙티브한 플로우를 이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펙티브 플로우, 유효한 플로우는 뭘까요? 우리가 5리터를 준다고 다 5리터가 순환하나요? 여기 보면 이 션트 플로우도 있거든요. 이 션트 플로우를 뺀 게 이펙티브 플로우예요. 아까 션트 플로우가 생리적으로 얼마라고 그랬죠? 많게는 5% 정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5천이다. 5천이다 그러면 5%면 얼마예요? 250인가? 맞나요? 250이죠. 그럼 250을 빼야죠. 그래서 그것까지 해주면, 근데 션트 플로우가 더 많은 환자다. 그러면 더 많은 플로우를 줘야 돼야지 그게 이펙티브 플로우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없이 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펙티브 플로우를 통해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수술 중에 체온을 낮춰서 산소 요구량을 줄여주는 겁니다. 한없이 우리가 플로우를 줄 수는 없잖아요. 24프렌치의 그 플로우가 얼마입니까? 맥시멈. 아트리얼 캐놀라 24프렌치에 피모랄 말고 7천입니다. 7천. 7리터 분당. 이렇게 주라고 되어 있어요. 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맥시멈 플로우가 7리터다라는 게 이게 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캐놀라 사이즈마다 다 있죠. 적정 플로우가 있죠. 맥시멈 플로우가. 뭐, 레커멘드 플로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7리터라는 의미가 뭘까요? 100%로 조직에. 그렇지. 결국 아까 얘기했잖아요. 7리터까지는 100%의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다. 이 데이터거든요. 그 7리터를 넘기면 못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각 캐뉼라마다 그 플로우에 대한 허용 플로우가 있습니다. 그 허용 플로우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옥시에이터 마찬가지죠. 옥시에이터의 플로우가 보통 한 7리터, 8리터 나오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7리터까지는 정상 체온에서 7리터까지는 100%의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체온이 더 떨어지면 낮은 수로도 더 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옥시에이터의 어떤 장치들의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잘 보고, 보면은 옥시에이터도 환자마다 몸무게 BSA를 따져서
플로우를 계산을 하고 100% 플로우가 예를 들어 뭐 500이다, 뭐 700이다 이러면 이거에 맞는 옥시네이터를 하겠죠. 카디악이 뭐 0.5짜리 뭐 페르모 하든가 아니면 1.5짜리를 하든가 아니면 뭐 1.8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점 더 그 옥시네이터의 사이즈를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DO2를 GDP 개념으로 해서 AK가 발생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제 얼만큼을 줘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게 이 아트리얼 프레셔를 기준으로 펌프를 돌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적정성, 그래서 보면 한 50 정도 하거든요. 얘는 보통 한 50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90까지도 얘기를 해요. 이 사이만 되면 된다. 근데 20, 30은 저번처럼 20, 30 정도의 이 혈압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일시적인 바소플레직인지, 그때는 좀 많이,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개념으로만 갔습니다. 아무리 약을 많이 줘도, 바소프레신도 주고, 막, 카테콜라민, 카테콜라민도 주고, 바소프레신도 주고 했는데도 안 올라가서, 너무 많은 약이 들어가니까, 너무 많은 바소 컨스트릭션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이 안 돼요. 그게 이제 미세 순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조직에 퍼퓨전 플로우가 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야 그걸 써서 혈압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계산을 해서 GDP 개념에 맞춰서 플로우를 주고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도 수술을 했고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다행히 예, 괜찮아서 다행이라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그런 환자들은 좀 없었으면 좋긴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 아트리아 뭐 딜리버리를 산소 공급을 펌프 중에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아트리알과 비너스 캐놀라 공급도 중요하지만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동시에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적정한 위치가 되느냐. 적정한 위치가 아니면은 얘도 마찬가지고 적정한 위치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관료량을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많이 하죠. 압력, 뭐 CVP, 뭐 PAP, 그다음에 이 아트리알 라인의 웨이브, 뭐 그, 이 웨이브 자체의 형태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수술이 끝나고 체온이 떨어졌다 이렇게 다시 올라가게 되면 얘가 37도였는데 내가 37도 올려놨다고 이건 혈액의 온도잖아요. 이렇게 37도를 안 가요. 환자는 더 좀 체온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37도에서 위닝을 하잖아요. 근데 혈액의 온도는 37도가 됐을지 모르는데 조직의 온도는 37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리바운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리바운드 이 다시 다시 떨어져요. 그러면서 펌프 돌리면 다 그거 보죠. 체온 다 올려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다시 또 떨어집니다. 몇 도까지. 그래서 다시 올라가긴 하는데 다시 떨어졌다 다시 리바운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PaCO2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어퍼 리미트를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그 안에서 이 그 분압 자체를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런 식의 이제 이게 그 드레인이 잘 돼야 되겠죠. 결국에는 결국에는 얘가 공급이 드레인이 안 돼서 퍼퓨전 플로우를 줄 수가 없고 그러면 조직의 DO2가 감소를 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가장 첫 번째 CPB에서 중요한 거는 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키놀라나 이런 게 가장 첫 번째가 원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히모글로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적정선 안에서는 유지를 하잖아요, 대부분. 뭐, 하면서. 근데 혈압이 우선이냐, 플로우가 우선이냐 하면 당연히 플로우가 우선이 된 상태에서 혈압은 거기에 따라오는 겁니다. 플로우를 낮춘 상태에서 혈압만 유지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이 안 좋아지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꼬리 잡기 한번 해봐요. 여긴 200, 이거 옛날 자료라서 200만인데, 이게 400만, 지금. 400만. 이거 40%. 여기. 이게 400만이죠. 더 늘어났을걸요? 200만일 때 40%였으니까. 이게 기술이 발전을 했는데도 이래요. 지금
이게 옛날 자료가 아니고 기술이 발전을 막 옥시에이터도 막 되게 좋아지고 그 회로도 막 다 그 생리학적으로 그 혈액 적합적으로 바뀌고 이랬는데도 AKI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는 결국에는 산소의 전달이 잘 안 되던가 아니면 관류량 자체를 낮게 주던가 이 2.4라고 2.2에서 2.4라고 정해져 있지만 저는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냥 이야기지 이거보다 더 많이 줘야 되는 환자도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션트 플로우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하면 이거보단 많이 더 줘야 돼.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히모글로빈이 낮다면 당연히 관료량은 더 늘어나야죠. GDP 개념에 의해서. 이런 거를 꼭 최소한 과정에서 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기면 이게 이제 환자가 회복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오래. 그 AK가 발생을 하면 그 어떤 데브리들 이런 것들이 많이 아까 이런 그 스론버스 같은 거 떨어져 나가서 이런 마이크로 서큘레이션 막아버리면 당연히 이제 키드니에도 가서 막히겠죠. 튜블라에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인저리가 오게 되는 거고 모든 거 아까 그 전 타임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다 동시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이 인플라메이션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그래서 그거를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CRF 환자들은 뭐 워낙에 더 안 좋죠, 이런 환자들은 당연히. 근데 AKI가 이제 오면은 이거는 이제 큰 문제가 생겨요. 이게 환자가 상태도 안 좋고 이게 펌프에 문제가 있거나 뭐 당연히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뭐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생길 찬스가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펌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펌프에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요즘 그 사이토솜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그 제품은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도 쓰고 있었다고 하고 우리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뭐 발표도 한번 할 건데 뭐 학회든 어디서 할 건데 상당히 환자가 그 랩 자체 이런 게 되게 좋아집니다. 진짜 신기하게 좋아집니다. 왜 그런지는 뭐 읽어봐서 아는데 되게 복잡한 비전이고 근데 그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환자 상태가 너무 좋아지니까 이거를 안 사용하면 요즘은 느낌이 뭐냐면 약간 뭐 좀 죄 짓는 느낌이 좀 납니다. 뭐 그 제품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는 없는데 CRF 환자라던가 AKI가 이미 와 있는 사람이라던가 장시간 수술을 해야 되는 뭐 리두라던가 이런 환자들은 사용을 하거든요. 펌프에. 하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그 나가서도 회복 자체도 워낙에 빠르고 그런 것들이 좀 그 제품 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 이거는 그냥 우리 애플은 안 되더라고요. 공짜로 안 되고 안드로이드는 다 그냥 볼 다이렉트 퍼퓨전이라고 치면 다 나와요. 계산을 해보면 이때도 보면 170에 70kg였고 넣어본 거거든요. 그때 헤모글로빈 25%. 그다음에 뭐 PO2 180이었고 그리고 PO2가 CPB 중에 막 300, 400 이렇게 유지하면 안 됩니다. 뭐 뒤에 뭐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ROS가 문제가 돼요. 이게 산소 종이라고 그랬죠. 리액티브 옥시젠 스피시스. 근데 이거를 보통 우리가 뭐 150에서 180 정도, 200 이하로 유지하라고 하거든요. PO2를. 너무 막 FI2를 그렇게 따지면은 뭐 FI 0.21부터 100%까지 21%부터 100%까지 있는데 얘를 그냥 100% 놓고 수술하지 그냥 100% 산소 그냥 연결해서 수술하지 이 조절을 왜 하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ROS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단계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최순환의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ABJ 뭐 100이었고 5리터 주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DO2 아이죠, 이거 900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얘는 차이가 지금 근데 얘가 좀 많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체중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세츄레이션은 BBJ 한번 해보면 나와요. 뭐 바로 볼 수는 없고 그 정맥에서 뽑아다가 ABJ 해보면 그 비너 세츄레이션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925 충분히 가고 있죠. 그렇다고 뭐 5리터씩 주고 있다고 드레인이 안 되고 있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방하기에는 이제 컨티뉴스하게 요즘 장비들은 볼 수가 있는데, 이 혈액을, 그 히모다이나믹을 이 컨티뉴스 플로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러긴 한데, 그걸 보면은 더 정확하게 환자 파악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뭐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빨리 우리나라에도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 끝났네?